여보, 내가 죽고 나면 책상 서랍 제일 아래 칸을 열어봐.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은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올해 67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손등에는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든든했던 어깨가 이제는 담요 아래로 가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병만은 그를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그가 웃던 모습, 화를 내던 모습, 무뚝뚝하게 신문을 읽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했습니다. 25의 봄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나타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고 일요일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 꼭 잘 먹었소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결혼 초기에 몇 번 임신을 했지만 번번이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질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영숙은 옆집 할머니들과 복지관에 나가곤 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큰 파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3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1년 정도입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병실을 오가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책상 서랍 제일 아래 칸을 열어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과 옛 직장 동료들이 다녀갔습니다. 영숙은 문상객들에게 절을 받으며 담담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남편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소파 옆에 놓인 돋보기, 그리고 그가 자주 앉던 책상. 영숙은 며칠 동안 그 책상 앞을 지나칠 때마다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책상 서랍 제일 아래 칸을 열어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겨두었을까? 혹시 유언 같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통장 정리 서류 같은 것일까? 사흘째 되던 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위쪽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중간 칸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약 봉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은 세월에 바랬고 모서리가 조금 해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났다면?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영숙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살아온 40여 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평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편지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벽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걸까? 아니면 결혼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수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영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편지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남편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평생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수진이는 내가 젊었을 때 생긴 아이여. 하지만 나는 당신만 사랑했소. 그건 변함없었소. 영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아이라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 영숙은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지를 한 번 더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지 맨 아래에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번호였습니다. 10자리 숫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 보시오. 영숙은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 번호를 남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언젠가 연락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전화를 해야 할까?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마당을 쓸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옆집 할머니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영숙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영숙아,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남편 잃고 많이 힘들지.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평생 숨긴 비밀이 있었다면 너는 알고 싶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게 뭔데? 그냥 가정에서 말하는 거야.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알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모르고 살면 평생 궁금할 거야. 그게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순자의 말은 짧았지만 영숙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영숙은 결국 마지막 숫자까지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영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 한마디에 영숙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전화를 끊은 뒤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은 잡혔습니다. 내일 오후 동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진실을,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음날 오후 영숙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나서기 전 그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에 회색 바지,
단정하지만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집에서 버스로 세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일부러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골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숙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곧 만날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숙은 여러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혹시 젊고 화려한 여자일까? 아니면 평범한 중년 여성일까? 아니면 나이 든 할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내렸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습니다. 영숙은 카페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두 명, 구석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친 젊은이 한 명. 들어가야 하는데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구석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마주 비볐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오겠지. 영숙은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젊은 학생들이거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수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짧게 자른 머리.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신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에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그분이 쓰신 편지인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거예요.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숙은 먼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25살 때 일이래요. 결혼하기 전이었대요. 영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했고 그 여자는 혼자 저를 낳았대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진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있었고 어머니 쪽에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를 키우는 게 힘들었을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분은 가끔 돈을 보내주셨대요. 이름 없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대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진실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려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뵌 거였어요. 그분은 많이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평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주머니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분은 아주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만 사랑했다고. 평생 당신에게만 진심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나서 영숙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수진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왔구나. 영숙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신문을 읽던 모습. 밤마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 탓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네, 아주머니.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 미안해하던 목소리.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삶,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뒤늦게 만난 아버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와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자신에게는 숨겼다는 것. 나는 정말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걸까?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을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만 사랑했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숨겼을까? 진심이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새벽 3시 영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손으로 서랍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옆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수진이 어머니인가? 두 번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기는 작았습니다. 여자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구나. 영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인이 된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영숙은 그 날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전? 그때 남편은 아직 건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에 수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숨겼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영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5년 전에도 만났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숨긴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날 바보로 만들었어요. 평생 나만 몰랐어요.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예요. 다시 만나야겠어요. 아내. 언제? 오늘. 지금 당장.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어제 그 카페. 1시간 뒤에. 영숙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찾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분 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숙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앉으세요. 영숙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지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제 집에서 찾았어요. 남편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5년 전에도 남편을 만났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제 처음 만난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요? 나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영숙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들어주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5년 전에. 영숙은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제가 혼자가 됐어요. 그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저도 거부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고. 평생 어디 있었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오셨어요. 1년 동안. 그냥 제 안부만 물으러.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자고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잘 지내냐고만 물으셨어요.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밥 한 번 먹자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이 사진을 찍었어요. 수진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그분이 우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고맙다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비밀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 뒤로는요?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났어요.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분도 아주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요? 네,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 거라고. 그래서 말 못한다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주머니만 사랑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분에게 평생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영숙은 울먹였습니다. 나라면 이해했을 텐데, 용서했을 텐데.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뒤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못 볼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를 잘 모시라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할 사람이라고. 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길 빈자리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수지는 조용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네, 아주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 흰 셔츠, 낡은 카디건. 하나하나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옷에서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영숙은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바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움과 안타까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말하지 못했는지를. 그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남긴 빈자리는 컸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다시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곧 수진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화를 냈죠. 수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닌데 당신한테 화풀이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봤어요. 그분이 왜 말 안 했는지. 수진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기 싫었던 거죠.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혼자 다 짊어지고.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가지세요. 봉투 안에는 수진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당신 거예요. 영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수진은 봉투를 꺼내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영숙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 위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말 못했는지, 왜 혼자 견뎠는지.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지키려고 했던 거죠. 서툰 방법이었지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평생 혼자 짊어지고.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영숙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주 입던 카디건 한 벌은 남겨두었습니다. 가끔 꺼내 입으려고요. 책상 서랍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영수증은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던 만년필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을까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을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애초에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영숙은 수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영숙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당신 그 사람 닮았어요. 말투가 조심스럽고 따뜻한 게.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잘 키운 거예요. 멀리서라도. 그녀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화도 안 나고 서운하지도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다만 좀 그리워요. 당신 목소리, 당신 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게요. 당신 말대로. 영숙은 무덤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그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살아야지.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바라는 거니까. 버스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하늘 보여요?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예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 기억, 그리고 함께 살아온 시간. 영숙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과 수지는 약속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수진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분이 그걸 바랐을 거예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영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 영숙은 이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심은 남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남편의 숨겨진 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숙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